새벽 3시 할머니 집. 70대 정심 할머니가 깊은 잠에서 깨어난다. 쿵쿵거리는 문 두드리는 소리. 할머니, 할머니, 1층에 사는 20대 청년 영수의 다급한 목소리. 누구세요? 저예요, 영수요. 빨리 도망가세요. 할머니는 당황하며 문을 연다. 영수의 창백한 얼굴, 식은땀. 무슨 일인데?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영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뒷문으로 나가 골목으로 숨는 두 사람. 그때 2층 할머니 방에서 쿵 소리.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 저게 뭐야? 할머니, 더 멀리 가요. 24시간 찜질방으로 향하는 길. 할머니는 자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할머니 집 앞에 멈췄습니다. 2명의 사람이 내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야? 할머니 가족이에요. 가족? 며느리분과 아드님이요. 할머니는 숨이 막힌다. 미경이와 민구가 새벽에? 할머니, 이제 정말로 말씀드릴게요. 며느리분이 할머니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왜? 할머니, 저는 사실 탐정이에요. 정식은 아니고 탐정사무소에서 일하는 조수예요. 영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줍니다. 미경이가 다른 남자들과 찍은 사진들. 이 사람들이 다 며느리분의 전 남편들이에요. 3명이요. 3명? 첫 번째 남편은 3년 전 사고사, 두 번째는 2년 전 병사. 모두 결혼 1년 안에 죽었어요. 그리고 모두 미경이가 보험금 수혜자였고요. 그럼 민구는? 세 번째예요. 그리고 남편을 없앤 다음엔 항상 시어머니를 타겟으로 잡더라고요. 재산까지 모두 차지하려는 거예요. 할머니는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님, 요양원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시설 정말 좋아졌거든요. 내 집은 절대 안 판다. 미경이의 차갑게 변하는 표정. 그래서 집을 팔라고 요양원에 가라고 했던 거구나. 네? 할머니가 거절하시니까 직접 제거하려는 거예요. 영수는 녹음 파일을 틀어줬습니다. 할머니 방에서 나눈 미경이와 일당의 대화. 어머니는 어디 간 거야? 찾아봤는데 없어. 이상해. 계획을 바꿔야겠군. 추락사로 만들자. 창문에서 떨어진 것처럼.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구나. 영수의 형 민수. 30대 초반에 침착하고 전문적인 탐정. 할머니, 지금부터 우리의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민수는 종이에 뭔가를 적으며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반드시 다음 계획을 세울 거예요. 다음 계획? 더 확실한 방법으로 할머니를 제거하려 할 겁니다. 아마 독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영수가 작은 병을 꺼낸다. 이건 무해한 물이에요. 하지만 어떤 음료와도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그들이 독을 탄 음료를 가져오면 우리가 미리 바꿔치기 하는 거죠. 언제 실행할 거예요? 내일 저녁이 적당할 것 같아요. 다음 날 오후, 할머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야, 나야. 어제 너희 집에서 잘 때 고마웠어. 정심이 언니 무슨 소리예요? 어제 우리 집에 온 적 없는데요? 아,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방이 어수선해져 있더라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날 밤 구시 미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집에 도둑이 들었다던데요? 응, 친구 집에서 잤어. 그런데 방이 좀 어수선했어. 내일 저희가 가서 확인해 볼게요. 완벽해요, 할머니. 이제 그들이 움직일 거예요. 다음 날 할머니 집 오후 3시, 할머니는 미경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미경아 혼자 있으니까 무서워. 잠깐 와줄 수 있어? 물론이죠. 민구 씨랑 같이 갈게요. 30분 후 미경과 민구가 도착했습니다. 미경은 큰 봉지를 들고 있습니다. 어머님,
기력이 없으실 텐데 이거 드세요. 미경이가 홍삼 음료병을 꺼냈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잠깐 화장실 좀. 화장실로 가면서 할머니는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서 미경이와 민구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정말로 이걸로 끝날까? 당연하지. 이번엔 확실해. 그래도 엄마니까.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해? 이미 2번이나 성공했는걸. 알겠어. 어차피 늙은이 한 명 없어진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할머니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나오지만 민수와 영수가 오지 않습니다. 어머님, 빨리 드세요. 미경이가 강압적으로 병을 할머니 입에 갖다 댔습니다. 싫어. 할머니가 병을 밀어냈습니다. 왜요? 몸에 좋은 건데. 좋은 게 아니잖아. 독이잖아.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며칠 전부터 미경이 내가 누군지 그동안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어. 그럼 왜 이렇게 덫에 걸린 척했죠? 너희들을 잡기 위해서. 잡는다고요? 어머니 혼자서요? 미경이의 웃음이 커졌습니다.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 설마 그 영수랑 민수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엄마, 우리가 며칠 전부터 감시하고 있었어. 탐정 사무소에 들어가는 것도 다 봤고. 그리고 오늘 오기 전에 그들을 먼저 처리했어. 처리했다고? 미경이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묶여있는 민수와 영수.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미경이가 가방에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하면 고통 없이 갈 수 있어요. 안 돼. 할머니는 문 쪽으로 뛰었지만 민구가 막았습니다. 엄마, 소용없어. 볼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 민구야, 제발. 미안해, 엄마.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해. 할머니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잠깐,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어? 미경이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다 돈 때문이었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할머니는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 미경이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으악! 혼란을 틈타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잡아. 민구가 소리쳤습니다. 1층까지 내려온 할머니. 영수가 살던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찾았다. 할머니는 다시 뛰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비 내리는 거리로. 하지만 할머니는 멈추었습니다. 왜 멈췄어, 엄마? 더 이상 도망치기 싫어서. 왜 내가 도망만 다녀야 해? 잘못한 건 너희들인데. 현명한 선택이에요, 어머님. 미경이가 주사기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미경아,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뭔데요? 민수랑 영수를 정말로 죽였어? 궁금해서 죽겠어요? 응. 미경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정대로 해주세요. 검은 승용차가 다가왔습니다. 뒤에서 묶인 민수와 영수가 끌려 나왔습니다. 살아있다. 하지만 위험했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그럼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당연하죠. 재밌으니까요. 어머님이 열심히 복수 계획 세우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럼 이제 정말 끝인 건가? 그렇죠. 미경이가 주사기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잠깐.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미안해. 뭐가요? 네가 이렇게 될 때까지 모른 척한 것. 미경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해봤자. 아니야. 내가 미안하다고 한 건 너한테가 아니야. 그럼 누구한테요?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우리 남편한테 아들을 이렇게 못난이로 키워서 미안하다고. 민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한테도 미안해. 이런 못된 며느리를 받아들여서
어머님, 닥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너희들한테도 미안해. 우리한테요? 응. 너희들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나를 만났다고 생각해서. 바로 그 순간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찰차 5대가 사방에서 나타났습니다. 뭐야? 손들어! 전부 꼼짝 마! 경찰들이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궁금해? 할머니가 웃으며 재킷 안쪽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녹음기. 맞아. 너희들이 한 말 전부 다 녹음됐어. 그리고 작은 송신기도 꺼냈습니다. 실시간 중계였어. 경찰서에서 다 듣고 있었다고. 미경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맞아. 내가 연기한 거야. 전날 밤 할머니는 혼자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관님, 제 목숨이 위험합니다. 내일 제가 범죄 현장을 녹음할 테니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주세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전 70년을 살았는데 이제 제대로 살고 싶어요.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녹음은 잘 됐나요? 완벽해요. 전부 다 들어있어요. 김미경, 강민구 당신들은 살인 미수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민수와 영수도 구출됐습니다. 잘하셨어요. 할머니, 며칠 후 할머니 집. 할머니는 혼자 차를 마시며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던 그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조사 결과 나왔어요. 김미경이는 총 4명의 남편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이었어요. 4명이나 무기징역 이상 받을 것 같고요. 강민구는 최소 20년형이에요. 알겠습니다. 슬프지만 이게 정의였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와 영수가 찾아왔습니다. 멍이 들었지만 건강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보다 할머니가 더 훌륭한 탐정이에요.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도와줬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지. 할머니 혹시 저희와 함께 일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뭐라고? 탐정 일 말이에요. 할머니 같은 분이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탐정이라고? 70 넘은 할머니가? 진짜 생각해보세요. 할머니처럼 용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정심아, 고생했어. 정말 잘했어. 이제 새로 시작해. 남은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야 할머니야. 할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탐정일 해보고 싶어. 나 같은 할머니를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이 또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잡고 싶어. 와, 정말 좋아요. 할머니, 몇 달 후, 할머니는 민수 탐정 사무소 간판 아래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작은 글씨로 시니어 전문 상담 정심 탐정. 어제는 사기꾼에게 속은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상담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사건이 기다립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새싹이 돋고 꽃이 피었습니다. 미경아, 민구야. 할머니는 멀리 교도소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를 죽이려 한 자식이지만 자식이라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고마워. 미안해. 내가 잘못 키워 사람이 아닌 짐승을 만들었구나. 할머니 가슴속은 여전히 차디찬 한겨울이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약하든 강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정심 할머니는 오늘도 정의를 위해 달립니다.